오늘은 이제 사망력의 측정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결정 연구와 관련하여 사망력의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 변동의 주요 요인에서 이제 중요한 사망력 변천, 특히 역학 변천입니다. epidemiological transition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력 저하에서 사회 경제적 결정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사망력 변천, 우리가 앞에서 인구 변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산력 변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망력 변천이에요. 변천은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높은 사망률의 상태에서 낮은 사망률의 상태로 바뀌는,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높은 사망률에서 낮은 사망률의 이행 과정에서 보면 연령별로 영유아 사망률이 먼저 감소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사망률입니다. 그 다음에 모성 사망률,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런 사망률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중고년 사망률이 저하한다 이 말이죠. 이 때문에 연령별 사망률의 U자형 곡선이 J자형 곡선으로 우선 가겠죠. U자형 곡선이 되었더니 영유아 사망률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U자의 왼쪽에 위에 있던 부분이 없어지고 J자층으로 모양이 바뀐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망률로 관찰되는 사망률이 저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중고년 사망률에서 고년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인구 구조가 젊은 연령층이 아니라 고령층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망률이 낮아지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망력 변천은 곧 높은 사망률에서 낮은 사망률의 이행 과정. 이거는 유럽에서 시작해서 많은 나라 확산된 것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법칙이다 하는 거죠. 사망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중세 이후 근대사회의 역사적 변동,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망력 변천과 관련해가지고 토마스 맥큐언이라고 그럽니다. 1976년에 근대 인구의 성장, The Modern Rise of Population 하는 건데 유럽의 사망력 변천에 연계해서 의료 수준의 개선보다도 생활 수준의 개선이 영양 상태의 개선을 가져와가지고 충실을 가져와서 사망률 저하와 수명 연장에 큰 기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저하하게 되는 것, 기대 수명이 영유아 사망률이 그 다음에 아동 사망률이 개선되는 게 뭐 때문이냐? 의료 수준 때문이냐 하는데 생활 수준의 개선, 영양 상태의 개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토마스 맥큐언은 원래 의사였죠. 영국의 의사로서 또 의료 역사학자였습니다. 의학의 역할 또는 질병의 기원, 근대적인 인구 성장에 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보건대학원 또는 의과대학 내에서도 의사, 의료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교수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근데 1912년에서 1988년에 그러니까 활동을 했던 학자였다 이 말이죠. 영국은 이 맥큐언에 의하면 1700년대 이후 인구 성장은 의료나 공중보건의 개선보다는 경제 상태의 개선으로 영양 상태가 충실화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당시로서는 대단히 엉뚱한 주장을 한 거죠. 이 주장은 맥큐언 시시스라고 알려지면서 나중에는 의료기술 공헌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률과 수명에 관한 프레스톤의 연구가 있습니다. 서뮤엘 프레스톤은 사망률과 수명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소득 수준, 공중위생의 발달, 의학의 진보, 위생사상의 보급 등을 주요 변수로 보게 됩니다.
주로 이 프레스턴이 유엔에 근무하면서 그 유엔이 수집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개발도상국의 영유아 사망률 저하 연구에서는 교육이나 위생에 관련된 생각, 아이디어의 전파를 사망률 저하의 요인으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서멜 프레스턴은 기대 수명이 1인당 그 소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도표화를 시켰는데, 초기 그 1인당 소득이 약간씩 올라갈 때 엄청나게 올라가죠. 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기대 수명의 증가의 속도는 느려지는, 어떻게 보면 로거리즘적인 곡선을 그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학 변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 변천과 비슷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행병의 시대, 기근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전염병, 그것이 퇴조하면서 나타나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퇴행성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병의 시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4단계가 여기에 더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 3단계 이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고전적 인구 변천이 끝난 시대의 역학 변천의 단계를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 변천, epidemiologic transition은 질병 구조와 사망률의 역학적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압둘 엄란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이론적인 프레임입니다. 원래 3단계 이행 과정을 설정을 했다 이거죠. 역병과 기근의 시대죠. 그러니까 유행병, 기근, 전쟁 등이 원인으로 되었고 사망률이 높다 하는 거죠. 변동의 폭도 대단히 크다. 여기서 그러니까 역학 변천은 사망률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인구 변천은 사망률이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내리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서 역학 변천은 사망률 자체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말이죠. 유행병이 퇴조하는 시대 이런 건데, 전염병 대유행이 이제 후퇴를 하고 사망률이 저하를 시작하면서 전염병, 유행병의 빈도가 감소하게 되고 또는 소멸하여 사망률 저하가 가속화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30세에서 거의 50세 정도로 상승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하면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기대 수명이 30이다 하는 건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성인들의 사망률도 높지 않았겠지만은 낮지는 않았겠지만, 그 다음에 퇴행성 인위적 질병의 시대인데 감염에 의한 사망 대신에 퇴행성 질환입니다. Degenerative disease, 곧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신생물, 그러니까 암이죠. 당뇨병, 만성간질환, 만성신장염, 이런 성인병에 의한 사망률의 빈도가 높아지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압둘 엄란은 설정을 했습니다. 엄란은 역학 변천을 출산력 변천과 조합을 하여 4가지 모형을 제안을 하는데, 고전적 모델입니다. 클래시컬 모델 또는 서양의 모델이 되겠죠. 고전적 모델이 가속화되어진 거, 엑셀러레이터 모델 해갖고 한국이나 일본, 동아시아 일부 국가, 동유럽의 국가가 들어 있습니다. 지연 모델 하는 건데 개발도상국가의 상당수가 이에 속하고 지연 모델의 전환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가의 상당국가가 또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전적인 모델에서는 경제발전에 의하여 역학 변천이 개시돼 가지고 근대적인 의학이 여기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올라가게 되는 그 이유, 그 역학적인 변천이 일어나게 되는 1차적인 이유는 경제발전이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의학이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연 모델에서는 그 선진국으로부터 근대의학의 도입, 항생물질이라든지 살충제, 모자보건, 그 다음에 영양 개선 등이 사망률에 저하는 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학 목적은 이 역학 모형은 그 후
다양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가령 4단계, 앞에서 이야기했던 4단계가 추가가 돼가지고 심장병, 뇌졸중, 그 다음에 신생물 등의 성인병, 퇴행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 발생 연령이 지연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언제나 죽어야 되는데 이 퇴행성 질환이 발병을 하게 된 연령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뭐 때문이냐? 의료 개선이나 건강 지식의 보급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 연령의 상승에 따른 수명의 연장이 일어난다는 견해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역학 모형의 개선과 보완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향후의 변천 단계로서 그러니까 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의 저하, 노화의 지연이라든지 감속의 2단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망률의 상승 요인으로서 풍요로움으로 인한 잘못된 생활습관, 음주, 흡연 또는 고칼로리 또는 고지방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또는 에이즈나 그 다음에 출혈대장염 등 신종 감염 질환이 생겨난다든지 또는 환경오염, 공업, 농업, 운수 등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대라든지 또는 무기와 전쟁 방식이 고도화되고 이 때문에 생겨난 폭력에 의한 사망이 증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삶의 보람이 상실됨으로 인해갖고 건설적인 인생 목표가 결여됨으로 해서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생겨나면서 생겨나는 제3단계 이후에 그러니까 일종의 포스트 트랜지션이겠죠. 역학적인 변천이 끝나고 나서 제4단계로서의 어떤 단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보완 모형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학 변천의 미래와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에이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어떤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 사망력입니다. 우리가 차별 출산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differential mortality, 즉 사회 계층, 성별, 혼인 상태, 직업, 민족 등 사이에서 사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을 차별 사망력 연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우선 성별, 남녀별 사망력 차이입니다. 인과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관심이 큰 차별 사망력 연구 분야인데 남녀의 기대 수명이 50세 미만인 시대에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기대 수명과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남성의 기대 수명이 여성의 기대 수명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명이 상승하면서 성별 기대 수명의 차이는 점점 증가한다 이거죠. 한편 근년에 이르면서 성별 기대 수명의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 대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짧다 하는 거죠. 일반의 남녀 간 기대 수명의 차이와는 패턴이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아의 과다 사망, 여자아이, 딸의 과다 사망이라 불리며 여아에 대한 식사, 건강보호가 남아에 비해서 좋지 않은 사회적인 차별의 결과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생전에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결과적으로 직업병이 발생하여 사망 격차가 생겨난다 하는 거죠. 간혹 그러니까 탄광에서 근무한 사람은 블랙 캔서, 진폐라고 하는 게 생겨나서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가지고 사망률이 중년에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사망률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대 수명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보건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지표를 사용해야 되냐, 기대 수명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대 수명이 만족스러운 지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종래의 기대 수명에 질병이나 상해 보유율 등 생존 중에 건강 사건과 결함된 건강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종합지표를 새로이 작성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건강수명이라 불리는 이 건강지표인데 특정의 건강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평균 기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사람들이 얼만큼 살 수 있느냐. 사실 보면 우리가 기대수명이 90이다, 뭐 10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80세를 지나면서 또는 85세를 지나면서 10년 또는 15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게 은헬스하게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건강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평균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상의 생명표에서 계산한 평균 수명을 양호한 건강 상태에서 보내는 부분이나 또는 질병이나 장애의 상태로부터 보내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건강한 수명 기간 또는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을 지닌 채 보내는 수명 기간 이렇게 나누어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흔히들 그 고령화와 관련된 일상생활 동작 능력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 목욕하기, 샤워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씹기, 삼키기 하는 게 있죠. 기능적 동작, 활동하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 칫솔질, 그 다음에 빗질을 하는 거, 머리 빗기, 개인적인 거, 위생과 관련되는 거, 화장실 이용, 대소변 목적 이런 것들을 어떤 사망 또는 질병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 지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널리 이용되지는 않지만 데스를 가지고 이런 일상생활 동작을 언급하는 수도 있다면 이게 안 되면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D 하는 건 dressing, bathing 하는 거죠. 옷 입기, 목욕하기, eating, 먹지를 못하는 거. 사람들이 죽을 때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입이 음식을 삼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ambulating 하는 건데 걷기입니다. toileting 하는 건데 이것은 화장실 가는 겁니다. hygiene, 개인 위생, 칫솔질, 빗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환력과 사망력의 이제 근접 요인은 개인 행동, 다이어트나 위생, 알코올, 흡연,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행동, 환경 요인은 감염 질환을 가져오는 또는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어떤 원인이 되는 것에 얼만큼 노출되어 있느냐, 또는 직업적인 위해,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함으로 해가지고 환경적인 요인이 개인의 사망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실조.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게 비만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하게 생겨나는 상해 이런 것들이 사망과 관련된 이환 질병이나 사망에 관련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질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예방과 관련되는 질병 케어를 위한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환이나 사망력의 근접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환력 외나 사망력의 근접 요인 외에 사회 경제적인 요인, 가정의 부가 얼만큼 되느냐, 커뮤니티가 얼만큼 발전하고 있느냐, 여성의 교육 또는 고용 상태라든지 또는 제도적인 요인, 건강 시스템 또는 건강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기술 발전 또는 정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로 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겠죠. 환경과 관련된 어떤 개입 정책들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전통적인 신념인데 건강이나 질병, 종교적인 가치,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지위나 역할, 좀 더 광범위한 문제로서 한 나라의 생태학적인 환경, 정치, 경제, 수송, 통신의 문제, 농업 발전, 시장, 도시화의 수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환력이나 사망력의 사회, 경제적인 당초의 원인이 돼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근접 요인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사망력과 이완력에 대한 분석의 프레임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건강하지 않은 게 sick한 겁니다. sick하게 되면 결국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걸 개별적으로 살펴가지고 이건 당초의 요인이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근접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근접 요인들이 결국 건강과 그 다음에 질병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건강과 질병을 구분짓는 계기, 원인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국 아프게 되면 사망,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해보면 사망력 변천은 높은 사망률에서 낮은 사망률로 전환을 이야기하며 역학 변천은 질병 구조와 사망률의 역학적 단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압둘 오마란이 제시한 이론적 프레임이다 하는 겁니다. 고전적 모형이라든지 고전적 모델의 가속형, 지연 모형의 전환형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별 사망력은 사회계층, 성별, 혼인상태, 직업, 민족 등 여러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유의미한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률을 이용한 기대수명 대신에 건강수명을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망력이나 이완력의 분석을 위해 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은 그러니까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건강 행동이나 환경 노출이나 영양 상태, 사고, 상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은 출산력의 근접 요인, 피임이나 또는 인공유산 또는 산후부림 또는 결혼에 영향을 주고 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과학에서는 출생이나 사망에서 근접 요인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고 이 근접 요인의 사회 경제적인 또는 문화적인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도 많이 연구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사망력에 관한 측정 지표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